여기 한국의 군사력이 유럽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조달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들려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유럽에서는 항상 독일이나 미국의 군사 장비만이 최고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국의 천무 로켓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 유럽 최고의 군사 전문가마저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게다가 이 충격적인 경험 이후 노르웨이 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유럽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슬로 항구 위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 달력엔 2024년 1월이 표시되어 있었고, 제가 노르웨이 국방조달국장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째가 됐더라고요. 아침 해는 겨울철 노르웨이답게 겨우 지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 있었어요. 머릿속엔 온갖 가능성이 떠다니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더라고요. 기다리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30분 후 신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회의. 저는 태블릿과 일주일 내내 검토했던 보고서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국방부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죠. 왜 이 회의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걸 집에 좋은 자물쇠를 다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한 나라 전체를 위한 자물쇠 같은 거죠. 저의 역할은 그 자물쇠,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를 선택해서 노르웨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의 주제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논의할 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장비였죠. 쉽게 말해 멀리 있는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는 큰 트럭 같은 거예요. 이런 로켓은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거나 도시나 항구 같은 중요한 시설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무거운 나무문을 밀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안에선 제 팀원들이 이미 노트북을 세팅하고 커피잔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벽에 걸린 대형 화면엔 노르웨이 지도와 기술 도면들이 떠 있었고 방 안에는 묘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알았죠.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국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20년간 노르웨이의 국방 역량을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을 논의할 겁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자 메인 화면에 한국에서 만든 천무 로켓 시스템의 사진이 떴어요. 인상적이었죠. 초록색의 커다란 차량 뒤편에 로켓 발사관이 장착돼 있었고 추운 날씨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된 모습이었어요. 다들 초기 보고서를 읽어봤을 텐데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제가 이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한국은 강한 방어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군사 장비를 잘 만들고 비용 효율적으로 설계하는데 아주 뛰어나죠. 제가 테이블 주변을 돌며 천무 시스템의 클로즈업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설계를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일반 칼 대신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갖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안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미국의 HIMARS 시스템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교표를 띄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HIMARS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죠. 우리도 뉴스에서 그 성능을 확인했잖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천무가 HIMARS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도 몇 가지 추가 기능이 더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천무 시스템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 자기 태블릿에서 기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각자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죠. 저희 모두 알았어요. 올바른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가장 화려하거나 비싼 걸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걸요. 노르웨이의 혹독한 날씨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군인들이 쉽게 익힐 수 있으며 우리가 구매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시스템이어야 했어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자세를 바로 세우며 말했어요. 국제적인 경쟁을 열어봅시다. 여러 나라의 로켓 시스템을 초대해서 노르웨이 환경과 지형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실제로 가장 잘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방 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또 다른 조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고 노르웨이에 꼭 맞는 방식으로 국방을 강화할 기회였죠. 회의가 끝나갈 때쯤 저는 팀원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노르웨이의 안보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대로 선택합시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활력이 넘쳤어요. 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눈이 저한테 무언가 중요한 걸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노르웨이가 혹독한 겨울에 대비하듯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요. 천무 시스템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슬로 항구 위로 가볍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쌓여있는 기술 문서 더미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았고 곧 있을 미사일 경쟁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제가 국방조달국장으로서 신경 써야 할 건 정말 많았어요. 이번 건은 단순한 군사장비 구매가 아니었고 노르웨이의 안보가 향후 몇십 년 동안 이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국장님, 한국에서 보낸 첫 번째 기술 사양서가 도착했습니다. 제 보좌관이 또 다른 폴더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폴더를 얼른 집어들고는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기의 상세 도면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서류상으로 보니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강력한 차량 기반에 여러 발의 로켓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경쟁 공고를 발표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방산업체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쳐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각국의 업체들이 저마다 최신 군사 기술을 자랑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천무 시스템은 처음부터 제 눈길을 끌었어요. 수출 실적 보셨어요? 아침 회의 중에 동료인 라르스가 물었어요. 그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유럽 지도를 펼치더니 여러 나라를 가리켰어요. 폴란드는 이미 이걸 주문했어요. 핀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구매를 검토 중이라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군사장비가 유럽 전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특히 K9 자주포는 유럽의 여러 군대에서 이미 뛰어난 성능을 증명했죠. 이런 전적 덕분에 천무 시스템도 노르웨이에 적합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현지 신문에서도 우리가 천무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기억나는 헤드라인 중 하나가 노르웨이 새로운 군사 장비를 위해 동쪽으로 눈길 돌리다였어요. 몇몇 기자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왜 전통적인 유럽 공급업체가 아닌 한국 기술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품질과 신뢰성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했어요. 경쟁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특별 시연 행사를 준비했어요.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로켓 발사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보기 위해 참석할 예정이었죠.
저희는 오슬로 북쪽에 있는 테스트장에서 각 시스템의 성능을 세밀히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와 측정 장비를 설치했어요. 시연 일주일 전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번 결정에 걸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우리 군인들을 생각했어요. 이 장비를 그것도 아마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할 사람들 말이에요. 선택할 발사 시스템은 노르웨이의 혹독한 북극 날씨, 눈과 얼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완벽히 작동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폴란드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들은 천무 시스템으로 첫 번째 훈련을 막 끝냈더라고요. 폴란드 사령관들은 그 시스템이 병사들이 배우기에 얼마나 쉬운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한국의 훈련팀이 얼마나 인내심 있고 꼼꼼하게 병사들을 가르쳤는지도 언급했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기술 사양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군대의 실제 경험담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니까요. 그래서 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선택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럽 내 변화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최근의 분쟁들은 현대전에서 포병과 로켓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죠. 각국은 멀리 떨어진, 때로는 8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천무는 사양상으로 이걸 아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시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한국에서 더 많은 기술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천무의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발의 로켓을 빠르고 정확히 발사한 후 적의 반격 전에 새로운 위치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기동성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저는 천무가 작동하는 영상을 몇 시간씩 들여다봤어요. 튼튼한 트럭 셰시에 장착된 거대한 발사기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잘 움직였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승무원들이 정확히 조준하고 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모든 것이 강력함과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이제 경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고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르웨이를 지키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문제였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든 나토 국가들과 잘 맞아야 하고 우리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했어요. 시연 날에 개회사 준비를 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천무 모형을 바라봤어요. 내일 이 시스템이 서류상으로만큼 실제로도 훌륭한지 직접 보게 될 날이었어요.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열해질 준비를 마쳤고 노르웨이를 지킬 가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확인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오슬로에 있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에 눈이 조용히 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침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그 헤드라인은 우리가 천무 로켓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아침 내내 제 전화는 걱정스러운 군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어요. 젠슨 국장님, 정말로 이 한국 시스템을 들여오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침 회의에서 라르센 장군이 말했어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커피잔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죠. 우린 항상 독일이나 미국 장비에 의존해왔잖아요. 왜 갑자기 바꾸려는 겁니까?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변화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특히 그 변화가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들여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철저히 해왔고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방위 기술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사무실 디지털 스크린에 큰 지도를 띄웠어요. 지도 위로 붉은 점들이 유럽 곳곳에 나타났죠. 이 점들은 모두 한국 군사 장비가 성공적으로 배치된 사례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 점들 보이시죠? 여기 각각이 K9 자주포입니다. 천무를 만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자주포예요.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완벽히 작동하고 있죠. 라르센 장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천문은 새로 나온 거 아닌가요? 생각만큼 새롭지 않아요. 저는 최근 현장 테스트 영상을 띄우며 답했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천무가 작동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로켓이 정밀하게 발사되고 80km 이상의 거리의 목표물에 정확히 맞추는 모습이었죠. 시스템은 빠르게 이동하며 로켓을 발사한 뒤 적이 반격하기도 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어요. 이런 기동성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어요. 인상적이군요. 라르센 장군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유지보수는요? 고장이 나면 한국에서 부품이 도착하기를 몇 주씩 기다릴 순 없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있는 폴더를 열었어요. 그 점도 이미 고려했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저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걸쳐 있는 공급센터를 보여주는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유지보수 허브를 구축 중입니다. 부품은 어떤 유럽 제조업체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공급될 거예요. 우리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관계자들이 회의에 합류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 군인들이 훈련받는 건 어떻게 하죠? 한센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 강사들이 이미 폴란드와 핀란드 군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시스템의 조작법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을까요? 베르그 대위가 궁금해했어요. 핀란드의 겨울에서도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혹독한 환경이잖아요. 기술 지원은요? 올센 중위가 질문했어요. 유럽에 24시간 대기 지원팀이 있고 계속해서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의심 어린 표정들이 점점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바뀌었죠. 천무 시스템이 더 첨단 기술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경쟁 제품보다 비용도 저렴하다는 걸 보여줬을 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가장 강력한 농어를 끝에 남겨뒀어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여줬죠. 그들은 오래된 장비를 상대로 유사한 로켓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현대 전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우리는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미래의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들이 이게 노르웨이의 방위 체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안보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변화는 쉽지 않아요. 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 군사 장비가 시장을 선도하게 될 거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증명했어요. 정시에 납품하고 시스템은 잘 작동하며 제품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집니다. 라르센 장군도 창가로 다가왔어요. 젠슨 국장님,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네요. 그는 말했어요. 이제는 장비가 어디서 오는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군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래에 펼쳐진 오슬로 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군인들은 출처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전무 시스템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현대 군대가 선택해야 할 현명한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관계자들이 제 사무실을 떠날 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큰 걸음을 내디뎠어요. 가끔 가장 좋은 결정은 가장 전통적인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이 되는 법이죠. 제가 오슬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도시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보고서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한국의 자주포 시스템이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핀란드에서 온 최신 보고서를 집어들었을 때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 보조인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녀가 다가오자 저는 핀란드의 최근 군사훈련 사진들을 펼쳐 보여줬어요. 이 눈 속에서 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세요. 마치 딱 맞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핀란드의 성공 사례는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K9 자주포를 구매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한국 장비가 혹독한 북유럽 겨울을 견딜 수 있을지 의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핀란드가 더 많은 자주포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병사들은 영하 30도 날씨에서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시스템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좋아했어요. 디스플레이는 선명했고 조작은 간단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번에는 루마니아에서 온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루마니아는 한국의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보통 이런 과정은 몇 년씩 걸리고 회의와 서류 작업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루마니아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는 신속히 움직였어요. 마리아, 지난달 루마니아 시연 영상 좀 틀어줄래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태블릿을 눌러 영상을 켰어요. 곧 우리는 천무 시스템의 작동 장면을 보고 있었죠.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트럭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거대한 금속 상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몇 초 만에 발사기가 솟아오르더니 로켓을 연달아 발사하고 순식간에 다시 내려갔어요.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걸 발사 후 신속 이탈이라고 해요. 제가 마리아에게 설명했어요. 로켓을 발사하고 적이 우리 위치를 포착하기 전에 바로 이동하는 거죠. 현대 전쟁에서는 이런 게 판도를 완전히 바꿔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이제 포병 전력은 단순히 대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해야 했어요. 8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면 전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는 벽에 걸린 대형 유럽 지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손가락으로 유럽을 따라가며 생각했죠. 곧 유럽 전역에 약 300대의 한국 자주포가 운용될 거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군사 장비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스트팀에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천무 시스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평가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과는 대단했어요. 모든 목표가 예상 범위 안에서 명중했고 시스템은 추운 날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병사들이 장비를 조작하는 데 드는 시간도 기대 이상으로 짧았어요.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제가 마리아에게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어요. 천무가 로켓 전탄을 발사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적이 반격하기 전에 이미 사라지죠. 10년 전만 해도 이런 능력은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했잖아요. 저는 지난달 핀란드의 한 포병 기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의 지휘관이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우린 예전엔 항상 유럽산이나 미국산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시스템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전쟁이 이론이 아니란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집 앞마당에서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디자인에도 그게 드러나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 전투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최근 훈련 사진들을 더 확인했어요. 사진마다 병사들이 장비를 자신감 있게 다루는 모습이 보였어요. 짜증난 표정도 없었고 기계적 문제도 없었고 그냥 매끄럽게 작동하는 모습뿐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혹독한 유럽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죠. 마리아, 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핀란드 측과 영상통화 일정 좀 잡아줘요. 그들의 겨울 테스트 경험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가자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어요. 눈이 더 굵어져서 도시를 새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는 군사장비 테스트의 딱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유럽 곳곳에서 성공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라마다 지형, 날씨, 위협 상황이 다 달랐는데도 한국의 자주포 시스템은 모든 걸 잘 해내고 있었어요. 다음 회의를 위해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노르웨이의 방위 체계에도 천무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위 조달 분야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이제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단지 좋은 기술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현대 군대가 진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빠르고 깔끔하게 제공하는 데 있었어요. 저는 관측소에 서서 차가운 노르웨이 공기 속에서 제 입김이 보이는 걸 느꼈어요. 전무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시연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제 뒤에는 유럽 각국의 방위부 관계자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옷을 여미거나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발사까지 3분 전입니다. 라는 무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지난주에 받은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정보팀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용된 유사한 로켓 시스템들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보고서였어요. HIMARS 기술을 활용한 공격이 쿠르스크 근처 작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하이마스는 천무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북한군이 현대화된 포병 시스템의 정밀성과 위력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낡은 장비와 훈련만으로는 이런 첨단 무기에 대처할 수 없었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보급선이 완전히 끊기고 지휘소가 정밀하게 타격받아 무력화되었거든요. 1분 전입니다. 무정이가 다시 울렸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성능 비교표를 열어봤어요. 천무는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 각 로켓은 특정한 목적에 맞춰 설계됐더라고요. 어떤 로켓은 80km 이상 날아갈 수 있었고 어떤 건 더 짧은 거리지만 특수탄두를 장착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재장전하고 다시 발사할 수 있느냐였어요. 30초 전입니다. 시험 사격장이 시야 끝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엔 다양한 목표물이 배치돼 있었는데 어떤 건 장갑 부대를 상징했고 또 어떤 건 보급소나 지휘소를 흉내낸 것들이었어요. 각 목표물은 실제 전장 상황을 재현하도록 세심하게 배치돼 있었죠. 10초 전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포병 부대의 라르손 대령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었죠. 얼마나 빠르게 쏘고 이동하고 다시 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현대 전투는 속도와 유연성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첫 번째 로켓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발사됐어요. 땅이 발밑에서 울릴 정도였고 여러 발의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저는 쌍안경을 통해 목표물을 관찰했는데 로켓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평가단 옆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뭔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우리는 시연팀에게 발사 후 얼마나 빨리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이른바 쏘고 이동하기 능력은 현대전장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적의 반격 포격이 몇 분 내에 위치를 파악하고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천무 운용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사대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해제하고
안정장치를 접은 뒤 몇 분 만에 다음 위치로 이동했어요. 이런 이동 속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구형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우리는 차량에 올라타 다음 발사 위치로 따라갔어요. 이동 중에 저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폴란드는 이미 여러 대의 천무를 주문했었어요. 그 나라 군 지도자들은 이 시스템의 신뢰성과 사용 편의성을 극찬했죠. 핀란드 관측단도 이 시스템이 자국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언급했어요. 그 환경은 노르웨이의 조건과 비슷했거든요. 두 번째 시연은 더 놀라웠어요. 이번에는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른 종류의 로켓을 발사했어요. 여러 번의 폭발이 목표 지역을 환히 밝히더니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더라고요. 실제 전투였다면 이런 화력이 적의 진격을 한순간에 막아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시스템이 강력한 화력을 정밀한 제어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날씨 조건, 지형, 심지어 지구 자전까지 계산해 정확한 사격 해법을 도출하더라고요. 이건 과거 전쟁에서 사용된 포병 무기가 아니었어요. 싸우는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세련된 무기였죠. 마지막 시연이 끝난 후 저는 발사대 가까이 걸어가 직접 살펴봤어요. 운용팀이 제게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며 정찰 드론이나 전방 관측병으로부터 목표 좌표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게 통합되고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빠른 대응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보고서들은 이런 속도가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적 병력이 포착되었을 때 몇 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포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했거든요. 시간은 곧 돈이다 라는 옛말이 전장에서는 시간이 목숨을 구한다로 바뀌는 거죠. 시험 사격장에 해가 저물 때 저는 천무 운용팀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동작은 숙련되고 효율적이었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첨단 기술로 무장했어도 실제로 전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쉽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노트를 닫고 발사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방위조달위원회에 제가 이 결과를 발표해야 하거든요.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투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전장의 풍경 속에서 이런 능력은 단순한 이점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슬로 항구 위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몇 달간의 테스트와 평가를 마치고 천무 로켓 시스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제 팀과 저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였어요. 이 배송 시간을 보세요. 부국장 안나가 제 책상 위에 차트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녀는 나만이 다른 나라에 군사 장비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프랑스 회사들은 아직도 시저 자주포를 제때 납품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남한은 계속해서 기한을 지키거나 더 빨리 납품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폴란드 관계자들과 화상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벌써 천무 발사기와 K9 자주포 첫 번째 물량을 받아봤더라고요. 폴란드 지휘관은 그 장비를 사용해본 후 신병들도 얼마나 빨리 익힐 수 있었는지 얘기하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병들까지도 금방 배울 정도였어요.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기술팀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팀은 천무 시스템의 모든 면을 철저히 테스트했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수석 엔지니어 에릭이 말하며 최근 야외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천무 로켓은 혹독한 노르웨이 겨울 환경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유지보수 보고서였어요. 천무 시스템은 내구성이 뛰어나서 노르웨이의 추운 기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됐더라고요. 긴 겨울 동안 장비가 고장 나지 않는 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나만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고려해서 영하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장비를 설계한 거였어요. 비용은 어떻죠? 재무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예산 문서를 검토하면서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무 시스템이 진짜 빛을 발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가격이 경쟁력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남아는 예비 부품과 기술 지원에 있어서도 훌륭한 조건을 제안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당시엔 남한의 군사 장비가 우리의 선택지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한은 첨단 군사 기술의 주요 공급국으로 변신했어요. 그들의 장비는 서방 기준을 충족하거나 오히려 능가할 정도였고 생산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우리 보안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최근 몇 년간 세계는 극적으로 변했고 노르웨이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천무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유연성과 첨단 목표 시스템 덕분에 우리의 군대가 여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거였어요. 훈련은 어떻게 되죠? 우리 군의 라르센 대령이 물었어요. 저는 남한이 제안한 훈련 계획을 열어봤어요. 그들은 최고 수준의 교관들을 노르웨이로 보내 우리 군인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했고 노르웨이어로 작성된 세부 매뉴얼도 제공할 예정이었어요. 심지어 실제 장비를 다루기 전에 병사들이 가상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개발해뒀더라고요.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저는 팀원들을 모아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살펴봤죠. 한랭지 성능, 뛰어남, 납품 시간, 빠르고 신뢰성 있음, 비용, 경쟁력 있음, 훈련 지원, 포괄적, 유지 보수, 간단하고 지원 체계 잘 갖춰짐, 전투 효율성, 입증됨.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천무 시스템은 노르웨이에 딱 필요한 장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한 파트너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천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첨단 로켓포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게 되었고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슬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번 결정이 다음 세대의 노르웨이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현대적인 장비로 훈련받을 거예요. 남한은 단순히 방위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최상의 군사 기술을 찾는 나라들에게 선호되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폴란드 동료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천무 시스템으로 첫 번째 주요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첨부된 사진에는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발사기 옆에 당당히 서 있는 폴란드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꼭 우리 집 같은 풍경이었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